우리 아이가 수업을 방해한대요. 놀라고 속상하셨을 부모님을 위한 마음 처방전. 안녕하세요, 부모님. 어느 날 갑자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떠실까요? 어머니, 준영이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해서 흐름이 끊기곤 합니다. 친구들에게 툭툭 시비를 거는 듯한 말을 건네기도 해서 수업 분위기를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선 왜 저럴까?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나?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아이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결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특별하고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며 아이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겪는 관계 맺기의 성장통을 마주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어주면 좋을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고학년 우리 아이, 왜 자꾸 엇나가는 표현을 할까요? 초등학교 56학년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며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 욕구가 부모님의 인정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수업 중에 불쑥 엉뚱한 말을 던지거나 친구에게 뾰족한 말을 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친구들아, 나 좀 봐줘. 나 꽤 재미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서툰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폭발적으로 커졌는데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은 아직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성장 과정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음의 브레이크가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과 연습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 지식만큼이나 꼭 배워야 할 핵심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읽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 셈입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배려라는 중요한 과목을 한창 연습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단단하고 다정한 대화법. 그렇다면 아이가 교실 속에서 올바른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1. 다그치기 전에 상황과 속마음 먼저 들어주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너 도대체 학교에서 왜 그러고 다니니? 라고 화부터 내면 아이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부모님의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통화했어. 우리 준영이가 수업 시간에 엉뚱한 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뾰족한 말을 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 그때 준영이 마음은 어땠는지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짚어주되 아이의 속마음 지루했다,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등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아이도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2. 장난과 상처의 선 긋기, T, P, O 알려주기.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안 돼 라는 윽박지름보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때와 장소, 상황 T, P, O에 맞는 말하기 규칙을 알려주세요. 내가 재미있는 말을 해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수업 시간은 모두가 공부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야. 그때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 대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면 친구들도 훨씬 더 즐겁게 들어줄 거야. 특히 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듣는 친구가 불쾌하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언어폭력이 될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3.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연습하기. 이 시기 아이들은 조금씩 역지사지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공감 능력을 자극해 주세요. 만약 준영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말을 걸거나 방해하면 기분이 어떨까?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그런 기분이었을 수 있어. 4. 담임 선생님과 든든한 교육 파트너 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혼내는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선생님께 부모님의 교육 의지를 이렇게 전해보세요.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교실에서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와 깊이 대화 나누었고, 가정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교실에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작은 격려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교와 가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도할 때 아이는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아이의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산 넘어 산처럼 느껴집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부모로서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크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성장통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서툴게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의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아이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